배신과 복수의 끝없는 싸움. 그들이 숨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순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다가 그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을 꿈꾸며 나아가던 중 그녀는 사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배신 뒤 그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그 배신의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 밝혀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절대로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수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늘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꿈은 경제적인 독립이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 기쁨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래서 그녀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수는 사업의 어려움과 맞닥뜨렸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일하며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쫓는 것만으로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때부터 지수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지수는 점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감과 자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싶었던 단순한 욕망이 아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지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후 그녀는 그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남이 정말 행복했어요. 예비 시모는 나를 굉장히 아끼는 척하며 잘 대해주었고 지수는 그녀의 그런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마치 정말 자신을 딸처럼 대하는 듯했고 그 따뜻함은 지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지수는 점차 예비 시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나를 칭찬하며 잘 대해주었지만 그 칭찬 속에 숨겨진 의도들을 알게 된 순간 지수는 그동안의 믿음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모습이 단순한 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 모든 친절과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통해 지수는 이제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돈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일까? 지수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비 시모의 거짓된 친절 속에 갇힌 채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수는 예비 시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친절함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점차 속내가 드러나면서 그녀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주 연락을 하며 종종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수는 예비 시모와 만날 일이 생기자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날 지수는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속도와 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뭐 하는 거냐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수는 한편으로는 그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전화했지만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지만 지수는 그저 긴장을 풀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평범하게 흘러갔고 예비 시모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내가 사줄게라고 말하며 지수는 이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던진 말에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말한 것일까? 한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지수에게도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예비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게 뭐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지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얘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 신혼집은 보통 결혼을 앞두고 논의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그녀가 집을 사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만약 진심이라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녀의 속마음이 궁금해지면서 지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지수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 의심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자리를 피해 잠시 화장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예비 시모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확신해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수는 예비 시모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예비 시모가 차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비 시모는 전화를 받으면서 마치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그 대화의 한 부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호구라고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호구라고 부르며 자신의 아들, 즉 지수의 약혼자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속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녀의 아들을 이용해 돈을 얻으려 했고 지수를 단순히 그 수단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지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예비 시모가 나를 딸처럼 대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정말 호구였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마음속으로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화를 끝까지 듣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계획은 명백히 지수를 속이고 그녀의 돈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찔렀던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사실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속임수를 당하고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황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전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지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수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비 시모의 계획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예비 시모와의 만남에서 들은 그 대화를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호구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을까? 그 분노와 당황스러움은 점점 커졌고 그녀는 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수는 자신의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 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지수는 무심코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날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마치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블랙박스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지수는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예비 시모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나를 호구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를 이용하려 했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돈을 뺐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어떻게든 돈을 얻으려고 했고 나를 호구로 여기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지수는 정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온 사람은 사실 나를 속이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를 아무렇게나 이용하려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뢰와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예비 시모가 그렇게 나를 대하던 방식은 모두 계획적인 일이었고 지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내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그들의 계획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돈을 뜯기만을 바랬던 거였어.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말 한마디, 그동안 보여준 친절한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지수는 자신이 왜 그렇게 믿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굉장히 허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지수는 차 안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해. 지수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들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신을 돈을 뺏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고 그들의 계획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묵과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예비 시모에게 당한 배신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고 그들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블랙박스를 통해 예비 시모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후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이제 끝을 봐야겠다. 그러나 그 다짐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시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그저 단순히 나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며 핸드폰을 뒤지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직감적으로 뭔가 더 있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관계가 전혀 진지하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펼친 지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잠금 화면을 해제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폭발하듯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열리자 지수는 메시지 창을 눌렀습니다. 그곳에서 보인 내용은 예상한 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았다고 느낀 감정이 확실히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전 여친 간의 대화는 단순한 재해나 연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숨겨진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서로 계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랑의 관계는 결혼까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지 않았어와 같은 문장들이 있었고 지수에게는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수는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을 약속한 것조차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된 지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녀는 그 순간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속았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지수는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읽고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거짓된 환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 지수는 이제 단호히 그들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결심은 단지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지수는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의 배신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그들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제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배신과 거짓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나를 위한 길이자 그들에게도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야.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그날부터 그들의 속임수를 밝혀낼 모든 증거들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려 사건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의 사기 행위가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힘들고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큰 배신이었기에 그만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그 어떤 후회도 없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하며 변호사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싸움은 내가 이겨야 해. 지수는 예비 시모에게서 받은 그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에서 예비 시모는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오히려 지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수, 밥 먹었어. 우리 아들에 대해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뭐가 잘못된 거냐?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수는 그 안에 숨겨진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난 후 지수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지수는 자신이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에게 한 번 더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끝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지수는 이제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지수의 메시지에 고분고분 응답하며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두고 싸우는 것보다 그들의 속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속이는 걸 멈추고 진실을 말하자.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지수의 행동을 무시하려는 듯 보였지만 지수는 그것을 무시하고 블랙박스에서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그저 무심하게 듣고 있었지만 점차 그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남자친구는 거의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시모는 눈이 커지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알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지 어떻게 자신을 속여왔는지 느꼈습니다. 그만해.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마라. 지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들으며 진짜 속내가 드러나자 결국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지수는 이미 그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들,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적인 절차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들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그럴듯하게 꾸미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당황한 듯 머리를 쥐고 남자친구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향해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철하게 그들의 속셈을 폭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알게 됐다. 내가 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했던 선택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차례다. 지수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과 배신이 그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되었을 때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겪어야 할 법적 처벌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다. 그냥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지수는 그들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지수는 그날의 만남을 마친 후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행동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지수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겠다. 지수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단순히 그들을 떠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났지만
지수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함께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업은 차차 성장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점차 자신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커져가면서 지수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배신이 그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은 그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했고 스스로의 힘을 믿으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 그 순간 지수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사업에 매진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억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쫓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사랑과 복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수는 그저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남긴 배신의 흔적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료하며 지수는 더 강해졌습니다. 복수는 단지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일 뿐, 그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수는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도 그녀는 절대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지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믿음과 자신감을 다시 되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상처가 지닌 교훈은 이제 그녀의 삶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점차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 성공, 사랑, 그 모든 것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 지수의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배신과 아픔이 결국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배신과 상처를 이겨낸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결국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